굉장히 뜨거운 남자시네요. 미국의 대통령은 어디 다른 데 가서 회의할 때 천막을 쳐놓고 한다. 갈수록 네, 방송이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T시간. 오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진짜로 혐의가 있으면 6시간 릴레이 수사해야죠. 계속 제재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농담을 하면 좀 받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녹화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티트랜드 우주선 안에서 뭐 키우는 어떤 그림을 예, 그런 느낌인데요. 트래킹을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2015년이 유엔에서 정한 세계 빛의 해라고 합니다. 이 빛이라는 게 사실 공기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이 빛을 가지고 테크놀로지 이용하는 분야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데요. 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호 교수님 그리고 강훈종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사실 몰라서 처음 들었어요. 세계 빛의 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들었는데 이게 내년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2015년을 세계 빛의 해로 정하는 것은 그 계기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1000년 전에 이제 중동의 어떤 학자가 빛에 대해서 처음 책을 썼고요. 예, 그리고 150년 전에 이제 맥스웰이라는 스코틀랜드 학자가 이제 전자파의 존재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빛도 이제 전자파의 일종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고 50년 전에 이제 광섬유에 대한 이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이제 내년을 세계 빛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올해 노벨상도 이 빛과 관련된 분야에서 뭐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그 빛과 관련돼서 노벨상이 수여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나요? 가장 최근에는 2009년에 광섬유 이론을 만드신 분하고 CCD 카메라의 기본을 만드신 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었고요. 그 올해는 노벨 화학상과 노벨 물리학상이 다 빛과 관련돼서 이제 주어졌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청색, 파란색 LED를 만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청색 LED를 만들었다고 해서 상을 받았다. 이게 엄청난 겁니까? 예, 그 빛의 이제 세 가지 삼원색이 뭐 빨간색, 파란색, 녹색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LED 빛을 내는 이제 다이오드인데요.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일찍 만들어졌던 것은 빨간색, 녹색을 내는 LED는 일찍 만들어졌었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이 파란색 빛을 내는 LED를 만드는 것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완성돼서 삼원색을 다 구성을 했고요. 특히 이제 파란색 LED는 그거를 좀 이용을 하면 백색 LED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 전광판뿐만 아니라 조명에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에디슨의 그런 전구는 없어졌고, 그다음에 형광등을 쓰는데 형광등도 이제 없어지고 LED 조명으로 다 대체가 될 것입니다.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 무슨 말인지 왜 힘들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빛을 만들어냈다라는 데서 뭐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이 빛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죠. 네, 그 기자님께서 치과에 만약에 가셨습니다. 예. 가면 뭐라고 하시죠? 만약 거기서 또 질문하겠죠. 어떻게 오셨어요? 이빨이 아파서 왔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네. 네. 치과에 가거나 일반 병원에 가면은 그냥 다 찍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중에 따라서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또 찍고 CT도 찍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초음파도 하고 내시경도 하고 이런 것들의 기반이 뭘까? 만일에 광학이 없었다면 어떤 광의 어떤 빛의 기술이 없었다면 다 불가능한 분야들입니다. 이런 이제 기술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뭐 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실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빛의 기술, 그러니까 광학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참 소중한 존재네요. 네, 마치 산소와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두 분은 소중한 존재였군요. 근데
예, 죄송합니다. 소중하게 이렇게 모시지 못해서. 예. 자, 그리고 한번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고 산업 분야에서는 또 네.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나요? 미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린 에너지들이 사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선진국들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그 그린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태양광 에너지일 거다. 태양광. 네. 하루에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그 태양빛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빛만 우리가 하루 동안 모으게 되면은 우리가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또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더 연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뭐 선박 이런 데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철판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철판들을 어떻게 자를까? 기자님은 어떻게 자르실 것 같으세요? 세트로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거기도 레이저가 들어갑니다. 그런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 모양 또는 선박 모양에 따라 가지고 철판을 절단을 하기도 합니다. 야, 알겠습니다. 뭐 안 쓰이는 데가 없군요. 네, 빛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요새 이제 그 스마트워치들도 나오지만 그러한 스마트워치에서 맥박을 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예, 그것도 이제 빛을 이용을 하고요. 빛을 이용을 해서 이 떨림을 이 뒤에 센서 측정을 하고 또 빛을 이용해서 이제 혈당량을 측정하려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용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데요. 예.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도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레이저를 유리창에 쏴서 그 미세한 떨림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어디 다른 데 가서 회의할 때 천막을 쳐놓고 한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예. 것이 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흥분이 되네요. 야, 이게 지금 엄청난 분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계속 두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레이저라는 게 여러 번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레이저라는 걸 한번 좀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이론을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입니다. 레이저는 자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한 또 많은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통신도 그러한 한 분야이고요. 예. 또 뭐 광 저장 장치 같은 것도 이제 그러한 레이저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레이저 쇼나 보고 뭐 영화에서 레이저 빔 발사하고 막 이런 것만 봤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정말 아주 요만한 한 분야에 불과한 거고 다른 분야에 아주 많이 레이저가 쓰이고 있군요. 예. 예,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네요. 2015년 세계 빛의 해라고 합니다. 2015년에 빛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저희가 그래서 말이죠. 이 빛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다는 거를 실제로 한번 눈으로 좀 봐야 되겠다는 마음에 네네. 티타임에서 대전에 있는 연구소들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여기는 국내에서 우주에서 지상을 관측하기 위한 광학망원경, 그 다음에 지상에서 우주를 관측하기 위한 광학망원경을 부품 단위부터 다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거를 조립해서 전체 망원경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예,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 카메라들이 사람의 영상을 빛을 이용을 해서 관찰을 하듯이 인공위성에서도 지구에서 반사된 빛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를 확인한다든가 어떤 특정 물체를 확인하는 그런 관찰용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빛의 분광 특성을 이용을 해서 파장별로 디텍션을 하면은 그 파장별 디텍션을 이용을 해서 어느 지역에 녹조가 많이 꼈다든가 어느 지역에 무슨 재난 예보나 아니면 자원 탐사 이런 초분광식의 광학 이 두 가지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측정 연구실입니다. 광측정은 빛의 양을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양을 측정한다는 것은 빛을 내는 조명기구가 얼마만큼의 빛을 내는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또 그런 것을 측정하는 측정기기가 정확하게 측정하는지를 검증을 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명산업, 그다음에 우리나라 조명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측기기 산업, 카메라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이 모든 산업들이 이 빛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빛은 현대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빛을 이용해서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이 장치는 원자를 진공 안에 가두어두는 장치인데 그렇게 진공 안에 가두어진 원자와 빛의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고 왔는데요. 네. 야, 박사님께서야 뭐 물론 이제 자주 접하는 거니까 뭐 별 느낌이 없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느낌이 많았어요. 야, 예.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응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 자, 그렇다면 말이죠. 한 10년 정도 뒤쯤 되면 네네. 이 빛의 어떤 그 빛을 응용한 기술들 어떻게 뭐 변화가 될까요? 약 한 10년 후가 되면은 아마 홀로그램 TV가 나올 거라고 일단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TV요. 네. 아주 이거 한 티타임 초창기에 나오셔가지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TV의 어떤 발전이 아마 홀로그램을 향해서 또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홀로그램이 꼭 뭐 TV는 아니더라도 어떤 모바일이라든지 어떤 HMD 이런 형태로 아마 소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0년 뒤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 중에 나노광학과 메타물질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나비의 그 날개가 이제 다양한 색깔을 가지는데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보면 색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손에 염료가 묻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비 날개에 어떤 염료가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파장보다 작은 어떤 규칙적인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특정한 파장의 빛만 반사시키게 하거든요. 이러한 것을 나노 광학이라고 하는데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 하는 연구가 아주 활발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빛 테크놀로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오늘 확실하게 알았고요. 어쨌든 이것도 국가 간의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기 위해서 말이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향후 이제 이 광 기술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좀 인지를 하고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또 마련이 돼서 어떤 국가 경쟁력 같은 걸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광 기술 쪽에 뭔가 좀 집중을 하게 되면은 향후 우리나라 어떤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의미에서 유엔과 유네스코가 2015년도를 빛의 해로 일단 선포를 해서 그 중요성을 좀 알리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이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디스플레이가 이미 세계 1위지만 디스플레이 말고 다른 빛 관련된 산업 분야들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빛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 빛을 이용한 과학도 또 역시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이제 보고요.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TC가 오늘도 스마트한 소식들만 엄선했으니까요. 집중해주세요.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표준 기반 사물인터넷 오픈소스 연합체 발족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기기와 서비스 플랫폼 오픈소스가 공개되었는데요. SK텔레콤, LGCNC 등 총 50여 개 회사들이 참여하여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 상용화를 추진하는 기업들 간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고요. IT 업체들이 가짜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국내 주요 IT 상가들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위해 앞장섰다고 하는데요. 총 340여 개 업체들이 모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국내 주요 IT 상가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정품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제품을 구입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하드웨어 판매 시 운영체제 없는 깡통 PC 판매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않고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판매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내 IT 상가들, 우리 이제 정품 쓰고 떳떳해집시다. 재난 대응과 농업 분야의 과학기술이 활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맞춤형 재난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여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측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차수를 위해 재난용 무인기와 재난안전 로봇 등 첨단 구조장비의 실용화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을 위해 한국형 스마트팜 보급 모델을 확산하고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다면 우리나라도 농업 선진국으로 앞장설 수 있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재난 로봇이 사람을 구하고 스마트하게 건강한 작물을 수확하는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애플워치를 오매불만 기다려오신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애플워치가 내년 1월 대량 생산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기되었던 생산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년 1월 달부터는 생산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쯤에는 공식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애플워치, 애플워치 스포츠, 애플워치 에디션까지 총 3가지 종류로 출시되는 애플워치. IT 시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다 줄지 내년 봄이 기다려집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올 애플워치. 과연 스마트워치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위클리티로 더 스마트해지셨나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테크 수다 리드부터 오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최호섭, 오원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시간 내 맘대로 랭킹쇼. 자, 이 첫 번째 시간은 어떤 의미죠? 또 올해도 시끌시끌하게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잖아요. 예. 뭐 그중에서 좀 짚고 넘어갈 만한 얘기들 5가지 그래요. 마음대로 뽑아봤습니다. 테크 이슈 가운데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살펴봅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5위 뭡니까? 네, 5위 중국의 역습입니다. 아, 중국의 역습. 우리나라의 위상이 거의 일방적이었잖아요. 시장에서. 네. 일단은 뭐 역습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예. 뭐 스마트폰 얘기인데 사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안에서 삼성이 항상 1위를 했었고 예. 그 밑으로 이제 중국 기업들 뭐 미국 회사들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올해 3분기에 이게 갑자기 판세가 뒤집어졌어요. 샤오미가 이제 1위로 갑자기 치솟고 올라갔죠. 예. 그리고 삼성이 2위로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 3, 4위가 뭐 레노버, 화웨이 이런 회사들이 차지했는데 다 자기들 회사네요? 네, 다 중국 회사고 예. 또 더 한 가지 무서운 거는 격차가 거의 없어요. 5개 회사가 1위부터 5위까지 거의 비슷한. 이거 언제든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물론 더 올라갈 수 있는 예.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면 정리를 하자면 2014년은 그야말로 중국이었다. 중국을 빼고 그 전 조금 세계 우리가 IT랑 연관 지으면 어떤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차이나. 자, 4위는 뭡니까? 4위. 네, 4위 세상을 연결하다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이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 벌써 몇 년 됐죠. 예. 올해도 이제 사물인터넷이 뜨거운 이슈로 되긴 했는데 질문이 좀 바뀌었어요. 직접 보시고 저한테도 그런 질문 하셨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르다는군요. 네, 뉘앙스가 전혀 달라진 거죠. 사물인터넷이 뭐지? 이랬다가 사물인터넷이 뭐야?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큰 변화예요, 이게 사실은. 큰 변화군요. 네. 큰 변화로 느껴집니까? 아유, 전혀 큰 변화가 아니었어요. 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연결하기만 하면 다 된다. 사실 리모컨으로 TV를 조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물인터넷인 거죠. 기기끼리 통신하는 거니까요. 사물인터넷이라는 그 수식이 안 들어가면 한 달에 돈을 못 받습니다. 추가 적금.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뭐야? 이게 사물인터넷이야? 라는 반응들이 많거든요. 네. 자, 3위. 네, 3위는 아이폰의 부활, 그리고 갤럭시의 위기. 네, 올해 사실 갤럭시가 나올 때 좀 시장이 좀 조용했던 것 같지 않으세요? 조용한 이유를 저는 알아요. 갤럭시는 말이죠. 시장에서 안 팝니다. 어디서 파나요? 어디서 파나요? 대리점에서 팔죠. 지금도 조용한데? 예,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농담을 하면 좀 받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녹화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별로 농담 같지 않아가지고. 예. 정확하게 판매량을 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량 부족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뭐 2, 3주씩은 계속 기다려 왔었던 거죠. 자, 그에 반면에 갤럭시의 어떤 뭐 성과가 약간 뭐 미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아이폰이 4인치에서 4.7인치, 5.5인치로 이제 화면이 커진 게 굉장히 좀 시원시원한 느낌을 좀 주지 않았나. 대신에 그 갤럭시는 맨날 그 똑같은 사이즈, 맨날 비슷한 디자인, 맨날 비슷한 혁신, 운운 뭐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사용자들한테 정말 좀 신선함이 좀 떨어졌다. 예. 좀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 기자는 저기 이 자리에서 S54 이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혹시 뭐 연락 온 거 없나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 얘기만 한 방송이 아직도 말이죠. 여전히 그 관계자가 이 방송을 안 보고 있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2개. 네. 야, 2위는 뭡니까? 네, 2위 호재냐 악재냐 카카오톡의 운명입니다. 네, 일단은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메신저 서비스였잖아요. 네. 였잖아요면 지금 과거형인데요. 지금 지금도? 이제 다음 카카오로 합쳐졌으니까요. 예, 장태갑니다. 네, 좀 말실수였는데 이거. 두 회사가 뭐 합쳐지면서 뭐 다음이 카카오를 먹은 거냐, 뭐 카카오가 다음을 먹은 거냐, 뭐 이런 이슈도 있긴 했지만 뭐 전체적인 그림은 카카오톡이 다음을 흡수한 것 같은 분위기가 됐죠. 네. 최근에 또 저기 이소구 대표가 여기 계시네요. 소환당했죠. 소환당했어요? 소환당했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카카오 그룹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그 폐쇄적인 그룹 서비스예요. 하나 그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이제 채팅을 하고 자료를 주고받고 그렇죠. 그 서비스 안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이 됐던 거죠. 근데 그 불법 음란물이 그냥 불법 음란물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그런 자료가 카카오 그룹 안에서 오고 갔다. 그럼 이거를 다음 카카오 쪽에서 어떻게 못하도록 좀 막는 기술을 적용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 이거 방치한 거 아니냐 사실. 그래서 경찰에서 대구지검에서 딱 오라 그래. 그랬군요. 이게 상당한 좀 의구심이 좀 드는 게 왜 하필 다음 카카오에 카카오 그룹만 콕 집어서 좀 공동 대표까지 소환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됐는지 저는 굉장한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참 이 자리에서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면서 어쨌든 올해의 테크 이슈 중에 2위는 말이죠. 네. 다음과 카카오의 약간의 어떤 그 논란. 1위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1위. 이럴 줄 몰랐나. 단통법입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일제히 쏟아지는 괜찮네, 효과 있네. 뭐 그런 기사가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조금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최신 단말기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정착이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됐고 뭐 법을 어겼다가는 정말 뭐 대표들까지 소환돼서 뭐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정부가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뭐 굳이 나서서 지금 그 철퇴를 맞을 이유도 없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2014년 IT 그 국내 IT 시장의 이슈를 좀 돌아보니까 검찰, 경찰이 특히 바빴다. 네. 그렇군요. 아니 이게 IT 시장에 관한 보도면은 저희 같은 이제 IT 전문 기자들이 약간 좀 활약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 정치부 기자님들이 이거 좀 저희 밥그릇 뺏기는 거 아닌가요? 어디 행사에 가도 저희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제 상을 준비했는데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 자, 1등이니까요. 1등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자, 1등 당첨되신 분에게는 와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좀 정리를 했는데요. 올해의 테크 이슈 내 맘대로 선정한 내 맘대로 랭킹쇼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올해의 인물편 내 맘대로 정한 올해의 어워즈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티트렌드 박미영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연말에 또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예. 플랜투이 플랜테이션입니다. 어떤 서비스죠? 네, 이 서비스는 현대인들이 스마트 가든이라는 걸 이용해서 집안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식물을 키워서 야채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죠. 어허. 네, 이 플랜투이 플랜테이션이라는 이 기구 위에다가요, 예. 이렇게 홈들이 있어요. 이 홈에 이 캡슐, 식물 캡슐이 있거든요. 예. 제가 뭐 고추를 키우고 싶으면 고추 식물 캡슐을 끼워서 물을 한 번 주고 이제 컴퓨터로 작동만 딱 시켜놓으면 알아서 빛을 조절을 해주고 식물이 자라면 이게 뚜껑도 더 올라가면서 이제 자동으로 다 키워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캡슐이라고 하는 게 씨앗인가요? 네, 씨앗인 거죠. 씨앗이 들어있고 어느 정도의 토양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 그 뭔가 안에 그런 영양소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물은요, 그러면? 물은 한 번만 처음에 주면 되고요. 근데 빛으로 계속해서 재배를 하는 건데 물을 또 줘야 하면은 이제 예. 이제 알림이 오는 거죠. 오. 네. 영상을 보면 네네네. 이 사람들이 이거 먹고 있네요. 그렇죠. 쉽게 정말 그냥 자라면 잘라서 먹고 또 네. 키우고 자라면 또 잘라서 먹고 또 키우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야, 근데 이게 식물이라는 게 말이죠. 네. 높이가 쭉쭉쭉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최대 지금 2m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이 높이 조절이 아니, 뚜껑 가능한데요. 같은 게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스스로 컴퓨터가 많이 자랐다 싶으면 자랄 때마다 스스로 올라가요.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요? 벌어지면서 식물 높이에 맞게 벌어지고 빛을 그만큼 또 안에서 조절을 야. 해주는 거죠. 네. 자, 이 서비스의 아이디어는 네. 어떤 겁니까? 이 서비스 아이디어는 스마트 가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한 가든. 가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밖에서는 힘들어요, 그죠? 그렇죠. 아, 저 지금 흙도 텃밭을 막 좀 해주고. 관리하는 게 있는데 네. 겨울이라서 거의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우니까. 네. 네. 근데 이거는 집에서. 네, 집에서. 야, 집에서. 뭐 노력도 특별하게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컴퓨터가 알아서 키워주는 거죠. 어허. 네. 당장 지금 체험해보고 싶은데 아, 네네네.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현재 지금 첫 번째 버전이 나와 예. 있어요. 올해 5월 달에 이 첫 번째 버전이 나왔었는데요. 오. 좀 작은 식물들만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내년 3월에 출시되는 이 제품은 현재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받고 있고요. 네. 이 제품은 하나에 지금 250달러. 오. 예, 250달러입니다. 그러면 키울 수 있는 그 작물들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는 지금 오이, 토마토, 뭐 고추 등등이 있는데요. 예. 지금 한 28가지까지 씨앗을 내놓는다고 해요. 그리고 오.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뭐 이게 한 90일 만에 오이가 15kg 정도, 그리고 150일 만에 10kg의 고추 이 정도가 자란다고 해요. 토마토도 1년에 한 60kg 정도 야, 자란다고 하고 그래요. 있고요. 네.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네. 걸 느낄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클라우드 유어카입니다. 이 서비스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콘. 비콘. 예, 이건 네. 카비콘이에요. 카비콘. 컵이 네, 자동차용 비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택시 호출 업체나 아니면 렌터카나 뭐 택배 서비스 업체들이 차량과 운전사를 모두 관리하고 싶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중앙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과속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트래킹을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어떤 그 B2B 서비스 제품입니다. 업체에서 하는 예. 그런 거네요. 네. 이걸 만든 사람은 왜 만들었답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원래 M2M, 이 머신 투 머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이 IoT 제품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현재 지금 국내 업체랑도 제휴를 해서 같이 좀 개발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국내 IoT 관련 모듈과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랑도 같이 제휴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이런 업체를 또 설립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서비스를 내놓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이용하는 일종의 고객이죠. 네.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택배 업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택배가 언제 오나 그냥 계속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어디쯤 도착했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완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택배 아저씨가 이제 거의 우리 동네에 진입을 했구나. 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택시뿐만 아니라 네. 이 운송 서비스에는 다 적용할 수 있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참 이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직원 중간에 입장에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네.
불편할 수도 불편하고 있는데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중간에 근데 뭐 차량 같은 경우를 뭐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예. 잘 깜빡하고 엔진 오일 같은 거 깜빡하고 몰랐던 경우가 있다면 이런 거를 중앙에서 관리를 해줘서 바로바로 대처해줄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국내의 적용 가능성. 국내 같은 경우도 좀 유사하게 이런 소프트웨어만으로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 하지만 이런 건 실시간으로 좀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실시간인 만큼 또 개인정보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콘이 조만간 많이 이제 상용화되고 활성화될 거다라는 네. 기대를 갖고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서비스 분야에 적용이 된다라는 아이디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이 빛 테크놀로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년이 세계 빛의 해라고 하는데요. 이 너무나 소중했던 존재라서 존재를 잘 몰랐던 그런 빛.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